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승우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선수 분석 시간. 김천상무의 레반도프스키, K리그 득점 공동 선두 조규성 선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지금 조규성 천하라고 해도 될 만큼 지금 뭐 대표팀에서도 주축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K리그에서 그 폼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몸이 좋아진 건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진짜 선수들이 그 타박을 할 정도로 벌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왜 다른 선수가 된 것 마냥 잘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조규성이랑 좀 다르거든요. 뭘 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이 카타르 월드컵 승선도 유력시되는 공격수라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정 선수가 눈에 띄게 잘할 때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조규성의 경우에는 크게 나눌 때는 뭐 국대 주력 멤버가 되면서 뭐 얻은 자신감 같은 것도 이게 있고 컸던 것 같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체격을 키우고 그리고 킥 능력을 키우는 어떤 셀프 노력 그리고 킥이 좋아졌더라고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 선수고 그리고 축잘할 동료들의 존재 그리고 소속팀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벌크업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크업. 네, 뒤에 아마 저희 편집자가 사진을 비교할 것 같은데 조규성이 프로 데뷔팀인 FC 안양에서 2019년에 뛸 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깨, 뭐 가슴 두께 이런 게 확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때는 머리 놀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약간 그 일본 미소년 같은 느낌, 일본 배우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건장한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아저씨 느낌도 조금 나는데 스스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몸을 의식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헬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근육을 지나치게 키우면은 뭐 느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뭐 손흥민처럼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몸을 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규성은 몸을 키운 게 오히려 득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잘 키우면 호날두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맨유에서 뭐 난이나 이런 선수들이 계속 벌크업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느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드를 이용한 선수 아니었기 때문에 몸을 키운 게 오히려 뭐 근육이 붙으면서 힘이 또 생기는 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데요. 등을 져야 되니까. 등도 져야 되고 특히 보면 안양 시절에는 일단 센스는 어느 정도 갖춘 선수였어요. 그래서 볼을 툭 쳐놓고 몸이 가야 되는데 몸이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허무하게. 근데 지금은 드리블 할 때 그리고 슈팅을 할 때 힘이 느껴집니다. 뒤에 영상 보면 역습할 때 50m, 60m 쭉쭉 치고 나가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이 서울전 한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전에서도 그랬고 성남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질 몸매면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포스트 플레이 할 때 소위 등딱에 아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 조규성은 인터뷰에서 또 뒤뚱뒤뚱 뛴다는 정승현 지적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헬스를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말이 아니고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주변 얘기를 들으면서 몸 관리를 해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덕에 초반부터 풀핏 상태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그 몸 상태가 좋으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영상 보십시오. 공을 달라 이겁니다. 안 뺏길 자신 있으니까 어서 나한테 줘. 이렇게 몸으로 좀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3명이 마크하지만 가볍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국대 버프까지 좀 생겼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그렇지만 대표팀은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부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템포가 아무래도 국가대표 쪽 축구가 좀 더 템포가 빠른 상황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대표팀 갔다 온 젊은 선수들이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월드컵 다녀오면은 K리그가 조금 쉬워진다는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언뜻 떠올릴 때는 손흥민은 뭐 스피드나 양발, 뭐 황의조 슈팅, 뭐 황희찬은 돌파, 뭐 황인범은 패스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조규성은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단점 없이 두루두루 잘한다. 헤딩,
잘 따내고 아마 대표팀 내에서 거의 제일 잘 따낸 선수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등딱 되고요. 또 미드필더 출신답게 연계와 압박도 되고요. 활동량도 많습니다. 이게 질이죠, 활동량. 네. 그러니까 알아서 이 선수 여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팀이나 대표팀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고 김태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조규성은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 고 말했는데 그게 조규성의 최근 가파른 성장세와 현재 위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영상을 더 살펴보면 대구전 전반 27분 상황입니다. 김천이 대구에 유독 고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대구전이 조규성이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그런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상대의 압박을 하자 그 공이 골키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비수가 전방을 보고 공을 길게 차는데 여기를 보시면 조규성이 그냥 어정쩡하게 뭐 이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뒤에 있는 이영재에게 가슴으로 공을 내준 다음에 빠르게 빈 공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 가운데로 접어서 직접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플레이 하나하나에 테마가 있는 게 올 시즌 조규성의 달라진 그런 포인트입니다. 포항전인데 드리블로 수비수를 따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왼쪽으로 친 다음 연속 동작으로 오른쪽으로 치면서 그랜트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육각형으로 친다면 능력치 중에서 슈팅 능력이 아마 가장 뾰족하게 날이 서 있을 것 같은데 슈팅이 특히 정말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단을 노리기도 하지만 특히 하단을 주로 깔아차는 깔아차는 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부단히 연습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골을 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골키퍼를 좀 어렵게 할 수 있을까? 왜 누구나 황의조처럼 때리면 좋지만 황의조는 황의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다고 봅니다. 취소된 골이긴 하지만 전북전 뒤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고요. 수원 삼성전에선 빨랫줄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울전 추가골과 성남전 골 역시 골문 하단을 노린 골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오른발도 잘 쓰지만 왼발 킥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 정도로 뭐 50대 50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 왼발도 정확하게 찰 수 있다.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오른발만 막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놓고 왼발로 때릴 수 있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깔아찬다는 게 우리가 흔히 그 패스할 때도 쭉 때리는 것보다 깔아차서 이게 낮게 탄도가 낮게 해서 쭉 나가는 게 티아고 알칸타라처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슈팅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때릴 때 깎아야 되는 느낌이라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이고 그런 슈팅을 지금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건 조규성의 지금 기술적 완성도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보면 기록을 보면 조규성의 키패스가 6개, 팀 내에서 이영재 다음으로 많고 지상경합, 공중볼 경합 이런 기록에선 리그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과정에도 적잖이 관여를 한다는 건데 연계형 공격수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전입니다. 조규성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힐끔 보더니 공간 패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문전을 향해서 스프린트를 하는데 뭐 공이 제때 안 와서 찬스를 날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대구전인데 수비 사이에서 하창래로부터 전진 패스를 받습니다. 골문을 등진 상태였는데 몸을 휙 순간적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상대 견제를 뿌리치고 동료에게 완벽한 스루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규성은 이번 대표팀 소집 때도 손흥민 관련 질문이 나오자 뭐 해리케인처럼 연계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해리케인과 조규성이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케인이 어떤 즐겨하는 플레이메이킹을 좀 영상을 통해서 좀 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소위 테마가 있습니다. 전북 소속이던 22세 시절에는 그 돌아보면 측면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압박에 모은 에너지를 쏟는 그냥 많이 뛰는. 네, 그냥 많이 뛰는. 그래서 정작 박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 이동국 해설위원이 그 중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야, 너는 좀 살살 뛰어라. 마지막 그래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동국이 그런 거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박스 안에서 힘을 비축하라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좀 황의조 보면서 좀 배운 것 같은데 서울전인데 관심 없는 척하더니 약 이때다 싶을 때
타이밍에 수비수에게 달려듭니다. 이때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고 대각선 움직임으로 기성용을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작정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동료들에게 좀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같이 압박하자. 이런 공격진의 리더 역할. 뭐 짬이 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생긴 모습이고요. 그게 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PK도 자기가 찬다잖아.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는 뭐 박동진 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제 공격수 선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 이런 걸 많이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정승현 김천 주장인데 조규성이 정승현과 팀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승현이 이제 어엿한 국대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춘 수비수인데 이 정승현이 조규성에게 최고의 수비 파트너이자 최고의 조언자가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규성은 훈련 때는 정승현, 박지수 두 국대 센터백을 상대하고 훈련을 마치고는 이 정승현에게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아. 이렇게 좀 과외를 받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성장하는 아까 그 헬스를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승현 말이 그만큼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승현과는 대표팀에도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요.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대표팀에 누가 같이 가냐? 권창훈도 같이 가고 이영재도 같이 갑니다. 지금 조규성에게 어시스트 해준 선수들은 권창훈과 이영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과 또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이영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면 경기장에서 이영재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서울전에서 이영재의 스루 패스를 선제골로 연결하는 모습 보셨고요. 성남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김천이 올해 측면에서 뭔가를 만드는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커넥션을 통한 중앙 돌파가 최고의 지금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협전에서 돌아보면 페널티를 얻은 게 이영재입니다. 그리고 서울전 추가골 상황에서 권창훈에게 공간 패스를 내준 것도 이영재입니다. 지금 조규성이 7골을 넣고 있는데 조규성의 득점집은 절반가량은 이영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데스크 시절을 보면 2에 해당하는 에릭센 역할을 좀 이영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케인 역할을 좀 조규성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그렇고 스피드도 있고 뒷공간도 팔 수 있는데 이영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라스 선수와 그렇게 호흡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조규성과 비슷한 유형. 전 몸 상태, 몸 봐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봤는데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만나서 양쪽에 전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딴 얘기지만 데스크 중에 지금 S가 없습니다. 김천에. 그러다 보니까 김천에 지금 초반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손흥민 같은 지금 김경민 선수가 가능성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측면에서도 그렇죠. 흔들어주는 선수가 있으면 좀 시너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팩태환 감독의 신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팀을 조규성 중심으로 꾸렸습니다. 시즌 전에 저희가 팀 프리뷰를 할 때도 제가 뭐 김태환 감독 통화를 하면서 조규성은 무조건 원톱이다. 뭐 측면을 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의지를 좀 보였거든요. 그 말대로 공격은 이제 조규성 너한테 맡긴다. 그리고 공격 파트너 자리는 바꾸지만 원톱은 웬만하면 로테가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풀리고 다음 날도 거의 풀타임 뛸 정도로 맞아요. 신뢰도 있고 선수 본인도 팀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감독은 무고사와 계속해서 득점 경쟁을 하길 바라는 그런 눈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가 잘하기 위해서는 뭐 환경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조규성은 적절한 타이밍에 입대를 해서 마음 맞는 감독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계속 보면 무서운 게 조규성이 1998년생 이제 24살입니다. 그리고 24세 전역을 합니다. 예, 군대 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대로 성장하면은 뭐 올해 말에 열리는 월드컵도 월드컵인데 어떤 유럽파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스트라이커 쪽에. 네, 왜냐면 지금 발 빠른 윙어들은 자주 나가고 있지만 지금 스트라이커 나간 지 꽤 됐잖아요. 박주영 이후로. 네. 뭐 지동원 선수도 정통 공격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의 모처럼 어떤 갈증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규성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선수들 한 명씩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